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신평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가시티 메트로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네코드 폴 엔티티즈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옆에는 세션을 도와주실 조이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요. 조이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메가시티 메트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한 데모를 진행하기에 앞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멀티플레이어 제작을 위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션 데모를 진행할 때에는 네코드 폴 엔티티즈에서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네트워크에서의 동기와 방식 등을 살펴보고요. 멀티플레이 게임 제작을 위한 유용한 디버깅 도구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게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멀티플레이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션은 네코드 for Entities가 메인 아젠다이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CS 환경에서 동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에 익숙한 개발자분들이 더 흥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션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진행되고 다치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이 들으셔도 다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가시티 메트로는 유니티의 최신 멀티플레이어 샘플입니다.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고요. 네코드와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사용하여 게임을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코드 for 엔티티즈를 네트워킹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 서버 호스팅을 사용하여 실제 게임을 빌드를 호스팅하고 여러 클라이언트가 매치메이커를 통해 모여 함께 네트워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20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세션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비복스 음성 채팅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윈도우, 맥 및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빌드하여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멀티플레이어 게임 제작을 위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게임은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는 슈팅 게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 게임을 다른 친구, 동료 혹은 일반 사용자들과 네트워크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 멀티플레이 계층 구조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플레이 계층이 있는데요. 이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층입니다. 게임 세계를 렌더링하고 UI 및 입력 처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 분리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넷코드 계층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려면 넷코드 계층이 필요합니다. 이 계층은 게임 플레이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우주선을 조종하고 무기를 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넷코드 계층은 사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무기를 쏘고 있으며 어느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네코드 계층은 사용자가 어떻게 생긴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고 추진기에서 나오는 파티클의 색상 등 모든 정보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 간의 네트워크 동기화를 위한 필수 정보만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네코드 계층이 메일을 쓰듯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전송 계층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수신한 전송 계층은 정보를 다른 사용자 혹은 기기에 전달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 외의 것들은 다루진 않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어 게임 제작을 위한 계층들을 추상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모든 종류의 멀티플레이어 솔루션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유니티 제품을 토대로 각 계층의 이름을 치환해보면 게임 플레이 계층은 메가시티 프로젝트에서 엔티티 패키지가 되고요. 네코드 계층은 네코드 폴 엔티티즈가 됩니다. 유니티 트랜스포트 패키지는 트랜스포트 계층 역할을 수행하여 소켓을 열고 패킷을 스트리밍합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기능들이지만 오늘은 네코드 폴 엔티티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멀티플레이어 토폴로지인데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헐적으로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게임이라든지 데디케이티드 서버 게임과 같은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토폴로지는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호스트가 되어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때 권한은 서버 혹은 호스트가 가져가게 되고요. 모든 연산을 호스트가 수행하며 이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전파합니다. 이때 서버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서버 오소리티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인데요.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연산하는 게 아닌 별도의 서버를 두고 이 서버에서 게임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는 결과를 전달받아 동기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도 서버 오소리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메가시티의 경우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토폴로지와 데디케이티드 서버 토폴로지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버 오소리티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가시티 메트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메가시티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볼 수 있고요. 이 Get the Demo 버튼을 누르면 GitHub 레포지토리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긴 URL을 복사하셔서 클론을 하시면은 로컬에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저는 미리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를 미리 열어놨는데요. 대략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이 실행될 메인 씬으로 넘어가서 하이라키 구조를 살펴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서브 씬들이 메인 씬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플레이어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씬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더 살펴보면은 지금 레벨 씬을 열어보면 스폰 포인트라는 게임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게임 내에서 우주선이 생성될 때 무작위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에서 생성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플레이어 서브씬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비에이클 스포너,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할 우주선을 생성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싱글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싱글 플레이용 프리팹을 사용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멀티플레이용 프리팹을 사용해서 생성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게임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메뉴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면 이렇게 싱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튜토리얼이 나오고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키보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광활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도시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꺼보고 아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플레이어 객체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비에이클 스포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싱글 플레이어 객체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우주선의 속도, 방향 정보, 그리고 이제 레이저의
데미지 정도 같은 다양한 그 유니티 게임을 제작을 위한 컴포넌트들이 붙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멀티플레이어와 비교해서 한번 보면은 멀티플레이어 객체는 동일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고스트 오소린 컴포넌트라는 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고스트 오소린 컴포넌트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플레이어가 하나인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싱글 플레이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서버와 동기화가 필요하더라도 플레이어 하나 분량의 트래픽만 발생하게 될 거예요. 만약 두 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플레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각 클라이언트마다 두 개의 플레이어가 배치되어 총 4개의 플레이어 객체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분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3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한다면은 제곱, 그러니까 총 9개 분량, 4개 플레이어라면 16개 분량이 돼서 플레이어 참여가 많아질수록 복잡도와 네트워크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코드 for Entities에서는 고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고스트는 서버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엔티티인데요. 서버가 정기적으로 고스트 상태의 스냅샷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 클라이언트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서버 클라우드에는 고스트라 불리는 네트워크 객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서버가 이를 제어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네트워크 객체의 상태를 수신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서버는 고스트 스냅샷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를 수신해서 동기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요 이제 고스트에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들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임포턴스가 있습니다. 이 임포턴스라는 것은 이 고스트 객체의 중요도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인데요. 이게 정해져 있는 특정한 숫자 값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임포턴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때 밴드위스에 충분히 모든 그 게임 내 스냅샷을 동기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임포턴스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스냅샷을 통해 동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서포티드 고스트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5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인터폴레이티드랑 프리딕티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인터폴레이티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서버로부터 이제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기존에 받은 서버 패킷과 지금 현재 받은 패킷 간의 데이터를 보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을 말을 하고요. 프리딕티드는 미리 클라이언트에서 예측해서 렌더링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서버에서 들어온 정보와 다르다고 하면 이를 보완해서 다시 렌더링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인터폴레이티드는 기존에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프리딕티드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예측해서 미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레이턴시로 인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고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객체가 생성되면 이 디폴트 고스트 모드에서 선택된 형태로 이제 고스트 모드가 동작이 하게 되는데 아까 인터폴레이티드랑 프리딕티드는 살펴봤지만 여기 오너 프리딕티드라는 게 처음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로컬 클라이언트가 제어하는 플레이어 객체는 이제 오너 프리딕티드로 설정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이제 우주선 객체는 미리 예측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하지 않지만 제 로컬 클라이언트는 미리 예측해서 이제 렌더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게임 플레이를 멀티플레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로 들어가서 커넥트로 해서 제가 제 로컬에서 호스트 클라이언트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게임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싱글 플레이에서는 레이저 발사가 안 됐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레이저 발사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볼만한 정보가
엔티티 하이라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 하이라키에서 지금 두 가지 월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월드, 두 번째는 서버 월드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선택한 모드가 클라이언트 호스티드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제 호스트가 서버와 클라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버 오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단적인 예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위치 정보나 스케일 정보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스케일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늘리고 싶어도 늘어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편집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제가 만약에 서버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스케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서버가 게임 처리를 위한 모든 로직들은 서버에서 주관하고 이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 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선의 그 헬스와 관련된 데이터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서버에서 0으로 처리하면 이제 우주선 객체가 죽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코드 레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비에이클 헬스라는 것을 변경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는 비에이클 헬스 구족체에 있는 밸류 데이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C샵 프로퍼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스트 필드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고스트 필드라는 프로퍼티가 붙어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이 동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그 연산한 결과를 스냅샷을 통해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저 인풋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서버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유저 인풋을 관리하는 객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고스트 인풋 시스템 그룹이라고 이제 프로퍼티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용자 인풋을 이제 게더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서버한테 전달하고 서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한 결과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외에 좀 유용한 기능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때 멀티플레이어 게임이지만 저 혼자 테스트를 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유용한 툴이 있어요. 지금 멀티플레이어 메뉴에 들어가면 플레이 모드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은 지금 여기서 씬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미 클라이언트를 멀티플레이 게임 시작할 때 같이 생성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예시로 한 5개 정도의 더미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해서 게임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우주선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좀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붙어서 각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 플레이어 비에이클 인풋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입력 값을 받았던 것처럼 이 씬 플레이어에 대한 입력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작위로 위치 이동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프로젝트 열람하셔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한번 소개 드려 볼 만한 게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이신 조이님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을 켜고 네, 이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은 실제 플레이하는 환경에서 플레이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슈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옵션인데요. 여기서 먼저 보시면 커스텀하게 레이턴시나 핑로스 값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리저널하게 아니면은 인터내셔널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이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50% 드랍에서는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 프레임마다 끊기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했을 때 플레이어가 어느 환경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지 보시고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이 게임을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저희 멀티플레이 서비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메뉴에서 서비스 그리고 제너럴 세팅 여기서 서비스에 가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일단 링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 오가니제이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면서 여기에 링크까지 자동으로 시켜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미 만든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서 찾아서 링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눌러주시면 유니티 대시보드에 생성된 프로젝트가 여기 메가시티 메트로 게임에 링크가 되게 되고요. 네, 이것까지 마치셨으면 빌드 세팅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로컬 환경을 위한 빌드를 만들거나 클라이언트 쪽 빌드를 만들거나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위한 빌드를 만드실 수 있는데 멀티플레이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서버에 올라갈 빌드를 만드셔야 돼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원되는 플랫폼이 리눅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눅스를 클릭해 주시고 빌드라는 저희가 지금은 다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아마 빌드라고 바로 뜨실 거예요. 그럼 빌드를 누르시면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빌드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둔 빌드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파일이 생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유니티 대시보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메뉴에서 게임 서버 호스팅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빌드를 올려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미리 올려둔 빌드가 있는데 한번 새로 올리는 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트 빌드 누르시고요. 빌드 네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4가지의 업로드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로컬 PC에서 직접 파일들을 올리거나 컨테이너 이미지로 올리는 방법, 아마존 S3에서 직접 올리는 방법,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로컬 PC에서 파일로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가시면 파일을 브라우즈를 하거나 드롭다운 방식으로 올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빌드가 생성된 디렉토리에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폴더로 가시면은 이렇게 3개의 폴더와 파일들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두나십이라고 이름에 적혀진 폴더들은 올리지 마시고 이 나머지 것들만 선택을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 파일 개수를 확인하시고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빌드 파일 생성하는 것만큼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빌드 파일을 저희가 게임 서버로 다 뿌리기 전에 유니티 게임 서비스 시스템에 올리는 과정이고요. 이게 모두 끝나시면 그 다음에 빌드를 싱크하는 과정이 있어요.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하시기 전에 그 싱크가 모두 끝나셔야 빌드 컨피규레이션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준 업로드한 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원래라면 이렇게 올리신 이미지에 여기가 싱킹이라고 돼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업로드가 끝나자마자는. 그런데 이게 레디 상태로 바뀌시면 그때 이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Create Build Configuration 누르시고 네임을 원하시는 걸 쓰시고 저희가 올린 빌드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실제 게임 바이너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있네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쿼리는 SQP를 설정하라고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쿼리 타입이 있고요. 아예 안 하시는 옵션도 있는데 이 A2S는 보통 밸브에서 쓰여지는 거라 저희는 SQP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쿼리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네임이라던가 서버 IP 정보 그리고 해당 서버에 플레이어가 몇 명이 연결돼 있는지 어떤 맵을 쓰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쿼리를 통해서 서버한테서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버 레디네스라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빌드가 올라가고 클라우드 머신을 스핀업을 할 때 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고 모든 파일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또 그 파일들이 실행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 사이에 얼로케이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어가 갑자기 디스커넥트 된다거나 얼로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버가 사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정을 해주면 서버가 부팅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레디 상태로 되기 가기 전까지는 그 플레이어의 요청을 웨이 기다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런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기본으로 설정된 값이랑 좀 다른 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마크다운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정한 SQP에 대한 정보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런치 파라미터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넥스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런치 파라미터란 서버가 시작하기 전에 서버의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 달러 사인으로 표시된 것들은 유동적으로 값을 받아와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빌드 컨피그 설정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릿이라는 거는 같은 빌드 컨피그레이션이나 빌드를 공유하는 서버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플릿을 생성하시게 되면 먼저 플릿 이름을 쓰시고 얼로케이션이나 레저베이션에 대한 플릿 타입을 설정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얼로케이션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 매치 요청을 보냈을 때 그 해당 가용한 서버 리스트 중에 제일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버를 먼저 얼로케이션 시키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 레저베이션 모델은 리저브가 되지 않는 서버들 중에서 그 서버 리스트 중에 플레이어가 원하는 특정 서버를 리저브해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저베이션 모델은 매치메이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매치메이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로케이션을 설정을 할 거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리눅스고 아까 올린 빌드 컨피그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얼로케이션 모델에서는 플릿이 여러 가지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데 레저베이션 모델에서는 하나의 플릿은 하나의 빌드 컨피그레이션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네, 여기서 리전을 선택해 주는데 지금 총 5개의 리전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아시아의 서버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민어베일러블 서버와 맥스 서버가 있는데 민어베일러블 서버는 제가 이 리전에 항상 가용한 서버를 두고 싶은 최소 서버의 수라서 가용한 서버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스 서버는 클라우드 머신들이 무한대로 생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상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머신 스펙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고 하나의 머신당 서버가 몇 개 생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바꾸심에 따라서 CPU를 서버당 얼마나 쓰고 메모리를 얼마나 쓸지 계산된 값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하나의 머신당 하나의 서버가 생성되는 것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플릿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미 생성한 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 플릿은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기존에 생성된 머신들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에 가시면 이 해당 플릿에서 저희가 min available 서버를 설정한 만큼 머신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바로 생성되진 않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머신이 다 생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이 서버로 플레이어들이 얼로케이트 되는 것을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플립별로도 머신들을 보실 수 있고, 로케이션별, 머신 스펙 이런 정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로 가시면 이 머신 안에 생성된 서버들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는데, 서버 아이디, 그리고 포트 정보, 그리고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따 테스트할 때 서버가 얼로케이트 되게 되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이라는 탭이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 서버 안에서 생성된 엔진 로그들을 라인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 그 해당 로그가 위치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파일즈 가시면 여기서 서버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서 그 해당 서버에 생성된 모든 파일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테스트 얼로케이션입니다. 이 기능은 얼로케이션을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 보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게임 안에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매치메이킹을 테스트하기 전에 이 서버 빌드가 제대로 올라가서 그 서버 빌드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저희가 그 해당 서버를 실제로 얼로케이트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페일이 되신다면은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하실 때도 서버 얼로케이션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석세스가 뜨면 그때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실제로 테스트 얼로케이션을 날려보면 이렇게 뜨고요. 런 테스트를 돌리시면 이제 실제로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가용한 서버 중에 하나를 얼로케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실제로 얼로케이트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서버스에 가시면은 이 서버가 얼로케이트 되어서 상태가 변화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테스트를 멈추고 그 다음에 매치메이커 설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둔 게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처음 설정으로 가시면 이 오버뷰에서 인테그레이시라는 이게 뜨실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그 다음에 큐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create 큐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그 다큐멘트에 보시면 매치메이커 부분에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큐 부분에서는 맥스 플레이어를 12명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2명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큐가 설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처음에 설정을 하시면 이게 바로 인밸리드로 뜰 텐데 이거는 큐마다 디폴트 풀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풀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풀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은 60초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60초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호스팅 타입이 있는데 만약에 피어투피어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게임 서버 호스팅을 사용을 할 거라서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릿을 선택을 하고 빌드 컨피그를 선택을 하고 디폴트 QoS 리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 QoS 리전이라 이 뭐냐면 QoS가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로 플레이어가 서버에 연결될 때 핑인 레이턴시나 핑로스의 값을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서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해당 정보를 서버 정보를 반환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디폴트로 플레이어들이 연결된 리전 QoS 리전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룰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름도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백필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백필은 처음에 플레이어들이 매치가 될 때 한 번에 매치가 돼서 서버로 할당되는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매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 세션에 추가적인 플레이어를 들여보낼지 말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저희는 tru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add range relaxation 하시면 되고 아까 설정에서 하나의 replacement value에 대해 10초였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위에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그 매치메이킹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나온 민 맥스 카운트가 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시간이 경과되면은 조건을 완화해서 빠르게 게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치 룰까지 설정을 완료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든 큐에 풀까지 생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치메이커 설정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실제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에서 저희가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평호님과 제가 하나의 세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게임에 진입할 거고요. 조이님과 같이 들어가서 게임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그 전에 조건에 부합했으면 다 금방 들어왔을 텐데 지금 이것은 10초 이후에 릴렉세이션 돼서 게임이 진행된 거고요. 네트워크 에뮬레이션이 지금 걸려있나 보네요. 약간 느리게 지금 그렇군요. 진행되는데 저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네. 어쩌다 보니 이 에뮬레이션 상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네,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죠. 이거를 그러네요. 한번 제가 에뮬레이션을 끄고 한 번만 더 테스트를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주 쾌적하죠? 게임이 잘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저는 아직 평호님을 못 찾았는데. 네, 저도 아직 있습니다. 아.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네. 저기 있다. 저 잘 피하시는데. 하셨는데? 마우스가 안 좋네. 이런 게임을 잘 못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잠깐 네. 저희가 지금 매치가 된 상태에서 대시보드에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다시 게임 서버 호스팅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저희가 아까 하나의 세션으로 들어가진 해당 서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2명이 조인했었던 기록도 남아 있고요. 해당 시간에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정보도 봐서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벤트에 가보시면 여기는 엔진 로그랑 다르게 게임 서버 호스팅 레벨에서 서버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고 그리고 언제 allocate, deallocate 했는지 그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스에 가보시면 여기 디버깅에서 파일스에서 서버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은 화면인데요. 그 해당 서버에 생성된 로그 파일들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을 직접 보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뷰도 제공이 되고요. 전체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리기를 메가시티 메트로와 네코드 폴 엔티티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게임 서버 호스팅과 매치메이커를 다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뿌듯한데 이번 세션 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처음이라 좀 떨렸는데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에서 제가 서포트하는 게임 서버 호스팅 부분이랑 매치메이커 부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세션 많이 열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